시와 음악,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래도 감상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시가 있으시면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낭송가들이 신앙송 해드리고요. 시인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강 FM 방송국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는 www.kkfm.co.kr이고요. 검색창에 금강 FM이라고 검색하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0시 함께해 주시고 일요일에도 같은 시간 오전 11시, 오후 10시에 방송됩니다. 금강 FM 방송 시 머무는 시간, 휴식이 있는 주말 오전 11시 좋은 시를 감상하시며 더욱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씨 나훈영곡 백남옥 노래로 아 가을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을은 깊어만 갑니다. 그동안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단절시키고 온 세계를 암흑 속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비록 방침이 완화되어 다행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희망의 나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를 쳐가자 함함하다 물들 건너 좁혀놓은 너배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모든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한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구름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 시가 있는 뜨락, 시인과 더불어 시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박재학 시인을 소개합니다. 박재학 시인은 1999년 펜넷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많은 작품이 독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4권의 시집과 3권의 편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문단 20여 년 동안 그 작품의 수준은 우리 시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작보다는 고도로 농축된 수준 높은 작품을 써온 시인입니다. 박 시인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으로 30여 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여 현재 논산시 가야곡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린왕자문학관 관장이십니다. 그리고 대전 팬문학 편집위원장이시며 시대읽기 작가의 회장이십니다. 어린왕자는 생택지페리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이며 비행사로서 생사를 초월하며 겪은 경험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집필한 인간에 대한 고뇌를 동화 형식으로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문학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동심으로 돌아간 신미안적인 작품의 구성과 다양한 외식의 표출을 통한 인간에 대한 성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정신적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르려는 무의식적인 감성을 일깨우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함께할 수 있는 문학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어린왕자문학관을 설립하였는데 어쩌면 인생의 나머지 반쪽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대시 시인선으로 발간한 박 시인의 2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한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 박재학. 내 의식 속에 인식하기 전 이미 그곳에 길이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후에도 습관처럼 염치 없이 기다린다. 그리하여 소쩍새 빈몸으로 날아가는 하늘길을 보며 비로소 태고쩍 반짝이며 지나던 한낮의 미풍을 느끼고 부채바람에 타오르던 다리미 숯불과 허공에 매끈하게 울리던 다듬이 소리, 깨진 기억 하나를 건진다. 나도 저 아래 매끈한 길이 되어 질주하는 자동차와 제잘되는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랑이 사랑 때문에 사라져가고 마음이 마음 때문에 사라지듯이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
이 시에는 길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길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시줄과 날줄로 교직하는 시간과 공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계를 성찰하는 도구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 인식하기 전, 과거에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자잘되는 아이들이 있는 현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추론적 미래까지 나라는 토대 위에 사라지는 길을 겹침으로써 시간의 몸은 선명해집니다. 공간은 소쩍새 빈몸으로 날아가는 길을 나타낸 이상세계로서 천상과 자동차가 질주하는 현실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빈 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그리움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욕망과 번뇌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시의 사라짐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으로 향하는 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색 단풍 물결치는 가을이 오면 그 가을 앞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곱게 물든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을 많이 밟고 걷게 되는데요. 은행잎 하나 주워 시 한 줄 적어보셨는지요? 아니면 고교 시절 떠올리며 먼 곳에 사는 옛 친구에게 가을 안부 적어보셨는지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가을 편지. 노래 듣고 두 번째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아도 그대가 되고
염전, 박재학. 햇살의 물에 급소를 뚫고 지나간다. 바다는 수척해가는 몸을 직각으로 세우고 살이 남기며 죽음 앞에 용감하다. 온몸 찌르는 사리의 반격. 한겨울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복사해 낸다. 좋은 시절이었다. 눈이 오는 겨울은 해방꾼도 없고 오롯이 꽃필 시절만 생각하면 세상이 천국처럼 보였다. 지난 자네들을 치우고 염부는 한 해 농사 준비하며 바다가 수척한 뼈만 남길 준비가 되었는지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한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은 지난 추억으로 서운하다. 바다의 사리는 산처럼 창고에 쌓일 것이고 바람은 바다를 수척하게 할 것이다. 염부는 사라지는 바닷물이 기쁠 것이고 영롱한 사리들은 인연을 찾아 떠날 것이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원초적인 순환. 멀리 바다가 들썩인다.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 이 허무의식에 도달하는 길의 시라면 염전은 사라짐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보여주는 길의 시입니다. 사라진다는 허무의식적인 인식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삶의 길을 성찰한 것이 이 소금의 세계인 것입니다. 화자의 시선은 염전을 바라보는 염부의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 소금 농사를 준비하며 바닷물을 가늠하듯이 화자 역시 삶의 길을 가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염전을 통해 새로운 탄생과 역동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아리랑 노래 한 곡 듣고 박재학 시인의 소묘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구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 맞이해보자 아리랑 고개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소묘 박재학 잃었는데 뭘 또 잃을 게 있을까 마르고 마른 이름이 머무는 비루한 지하 단칸방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망가진 어제는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찾아오는 아침을 시작하지. 고장난 선풍기 위에 젖은 양말을 향해 부채를 붙이며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 가늘고 여린 밤이 흐르는 지하 단칸방. 아침에 가져갈 엑스캘리버는 구두도 신지 못하고 상처 투성이로 수직으로 서 있고 이 시는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차단된 우리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시의 주인공은 지하 단칸방에서 고장난 선풍기로 인해 보여주듯이 아침이 반복해서 찾아오지만 엑스캘리버는 상처투성이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시에서 엑스캘리버는 아서와 전설에 나오는 명검으로 자신의 능력과 행운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상징으로 읽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서 성공의 엑스캘리버를 뽑아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벗어날 길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시의 주인공의 처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 용 개천에서 죽다에서도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재학 시인이 주말이면 어린 왕자 문학관에서 즐겨 부른다는 노래 제비,
주영남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박재학 시인의 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답든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물고 찬설이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리 돌아오는 날 어운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사랑 품으렵니다. 아 그리워라 잊지 못한 내님이여 나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뚫고 흘러내린 눈물도 기다림 속에 잠들어 있네 기다림 속에 잠들어 있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기다림 속에 님을 그리네 탄생 박재학 지금은 흙인 채로 또는 불인 채로 꿈틀거리는 몸놀림으로 혁명을 꿈꾸고 있다. 내재된 언어의 탄생을 바라보는 치솟아오르는 의지와 끝없는 저항과 역류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야합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유와 왜곡하지 않는
극한에 우뚝 서 있는 양심, 정의보다 더 정의롭게, 양심보다 더 양심적인 언어의 절대적 탄생. 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소통을 생각한다. 침묵하는 욕망보다 포용하는 실체를, 언어가 전진하는 무차별적인 시간을, 어둠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을, 따뜻함이 사라진 썩은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육체의 고통을, 가쁜 호흡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생각한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언젠가 두렵고 두려운 길을 걷는 힘,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과거의 기억이 끈질기게 걸어온 길 위에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탄생. 저항을 하며 거슬러 오르던 기억이 독재자처럼 내려다본다. 하늘이 열리던 날을 기억하는 나는 열리기 이전의 생각에서 꿈틀거리는 몸놀림의 혁명을 생각한다. 역류하는 시간을 되돌리며 천지를 울리는 북의 탄생을 생각한다. 이는 죽기를 각오한 언어의 의지다. 이 시에서 탄생은 언어의 혁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시인은 첫 연에서부터 내재된 언어의 탄생을 위해 혁명을 꿈꾸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언어는 오늘날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언어가 남발하는 사회에서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인은 죽기를 각오한 언어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인이 지향하는 언어의 혁명은 우리 사회의 혁명이자 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를 보면 시인이 꿈꾸는 것은 단지 혁명만이 아니라 타자를 배려하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보입니다. 곱게 물든 가을을 보내면서 동요 한 곡 듣고 시인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라지는 저녁. 박재학. 오랫동안 무심했던 화분에 물을 주면서 뿌리가 물을 먹고 줄기에 나누어주는 소리를 듣는다. 흙먼지 날리던 줄기마다 물소리가 들린다. 텅 비어있던 줄기는 물이 차올라 수족관이 된다. 어떻게 뿌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물살을 역류시켜 줄기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수족관을 세우고 넘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지대를 잡고 일어선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온 줄기마다 수족관에 물이 넘실대는 저녁. 상생의 원리가 살아있는 순수한 생명의 세계 혹은 자연의 세계는 현실에 얽매여 사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것입니다. 이 시에서 뿌리는 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속성이며 건강한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근원적 요소입니다. 뿌리의 생명력은 나가 지탱에 일어서는 절망적 현실을 넘어 본연의 생명력을 지각하는 매개 역할과 이타적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월의 마지막 날에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 에로스와 그리움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박시인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나를
이루어질까 기도해 내 너를 보고 나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미소 박재학 비가 온 세상을 적십니다. 계시는 그곳도 비가 오겠지요. 그대를 조각조각 곱게 씻어 연초록색 공간에 채워 나갑니다. 비가 그칠 무렵이면 정갈한 모습 모두 채워지겠지요. 잔잔한 바람에도 온 몸을 흔드는 나뭇잎처럼 사랑의 움직임에 따라 잎새가 돋아나고 떨어지던 세월들. 빛나는 한낮이나 칠흑의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듯 여명이나 노을의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겉잎이 감싸주어야 속잎이 알차게 자라듯이 그대에게는 겉잎이 되고 싶습니다. 주머니 가득 진달래 간직하다가 그대 만나면 영혼을 담아 드리지요. 봄빛 가득한 미소는 여전하시겠지요.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의지적 추구를 보여주는 시편으로 그것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정서이고 우리 존재의 비밀을 지시하는 정서적 실마리입니다.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 혹은 그리움 노래의 수신자로 선정되고 있는 그대는 얼핏 연애 시편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시적 상황에서 대상의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움의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영역으로까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성과 모호성을 통해
내포성을 확장하는 시의 영역에서 그것은 하나의 미덕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의 시 한 편을 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박재학. 그리워한다는 것은 노을보다 붉은 가슴에 눈물을 담는 일이다. 가을 들녘처럼 풍성하다가도 서럽게 우는 일이다. 울고 나면 빈 가슴에 다시 눈물을 담는 일이다. 7일을 살기 위하여 7년을 기다리는 매미처럼. 여기서 그리움은 더덥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움은 그리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상실과 고통을 낳습니다. 그리움의 운동, 존재의 구행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그 자체로 자기의 현실과 조건들을 넘어서 그리고 저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는 숭고한 힘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그리움의 시편들은 인간 존재의 본원적 그리움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리움의 정서적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학 시인의 글 중에서 유토피아적 기억은 문명적 삶의 방식에 의해 깨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아쉽고 그리운 세계를 노래한 시 한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낡은 것들은 따뜻하다. 박재학. 세월 지난 후에 보면 낡았던 것이 아늑하다. 호롱불 심지 돋우며 석회를 잡던 아득한 날이 하잘것없는 기억이라 핀잔할지 모르나. 기억의 편린들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멀리서 지치게 살아가던 날들을 따뜻하게 보관하고 있다. 한겨울 따뜻한 아랫목을 위한 장작 몇 개와 어둠 밝히기 위한 양초 반토막, 기우고 기운 양말과 속옷을 입고 살았던 비난한 삶이었지만 터져 피가 비치는 손등을 긁으면서도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고되고 고된 세상길을 가다가 장작 몇 개와 양초 반토막을 생각하면 오래된 기억과 낡은 것들은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 만물의 대자연은 어김없이 계절을 바꾸어주고 어느덧 오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눈에 들어와 스산해지는 11월입니다. 금강 FM 방송 가족 여러분, 비워가는 마음은 그리움을 채우고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패티김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박재학 시인의 시를 소개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강 FM 방송 시 머무는 시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신앙송과 임원옥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시와 음악,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래도 감상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시가 있으시면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낭송가들이 신앙송 해드리고요. 시인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강 FM 방송국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는 www.kkfm.co.kr이고요. 검색창에 금강 FM이라고 검색하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시와